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산무도 이제 노려봤단 말이죠. 결론은 쉽지 않다. 해서 어쨌든 어제 원래 저 주력도 안 갈 거였다가 왠지 이제 배당이 낮아도 이길 것 같은 경기들 그냥 하나만 묶어서 저걸 주력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고배당 노려보자 했는데 오히려 저 주력으로 들어올 것들이 다 마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인을 가면 안 되고 또 안 가면 마인이 나오고 물론 포르투하고 소시는 마인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코펜, 피오, hen트는 좀 불확실했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 축구는 제외를 할게요. 왜냐? 너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갈 게 없습니다. 호주 축구랑 묶어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호주 축구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해외 축구 지볼레 경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주력도 3배였는데 배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피오렌티나가 아마 배당이 떨어지면서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제는 유튜브에 못 올렸거든요. 어제 사실 뭐 분석 방송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합도 좀 늦게 보내느라 아예 그냥 경기 결과만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볼레하고 이제 빌럼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ADBC 오늘 딱 한 경기 있는데 이 두 팀이 승점이 같습니다. 지금 16점으로 승패도 같아요. 4승 4무 7패. 다만 이제 그 빌럼이 실점도 조금 더 적고 주볼로보다 득점도 살짝 앞서기 때문에 득실에서는 좀 유리하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볼레 쪽이 큰 부상은 없긴 하거든요. 수비 쪽의 부상 말고는 한 명. 근데 이제 빌럼 쪽에서가 의외로 부상이 좀 있습니다. 수비에도 한 2명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에 1명, 공격에 1명인데 이 2명이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어, 둘 다 4골, 그리고 한 명은 3어시, 한 명은 2어시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8골 5어시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뭐 장기 부상자도 아니에요. 주로 뛰는 시간도 평균 시간이 되게 길고 그리고 한 명은 거의 풀로 뛰었고 그 나머지 한 명 공격 쪽에 한 명은 그래도 한 경기 그러니까 한 명은 14경기 한 명은 15경기 뛰었기 때문에 지금 LADBC가 딱 15경기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정의 이제 빌럼 쪽에 결장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볼레에 비해서. 그래서 결장 부분은 지볼레가 이제 한 수 좋게 들어가는 거고 일단 상성에서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최근에 지볼레가 이제 빌럼한테 살짝 밀리는데 가장 최근으로 보면 1승 2무예요. 20년도 이후에는 결국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볼레가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지볼레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빌럼이 뭐 하나 좋은 걸 찾으려면 결장이 없던가 아니면 상성에서 좋던가 해야 되는데 둘 다 밀리고 빌럼이 지금 하나 딱 좋은 거는 아까 얘기한 득실에서 조금 앞서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지볼레는 이제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는 4승 3패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나름 성적이 승리가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빌럼은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골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못 나온다는 점. 그리고 즈볼레가 최근에 포르티나나 스파르타 상대로 이제 두 경기 연속 홈에서 이기고 있고 최근에 패배가 아약스전 빼고는 없습니다. 흐로닝은 원정에서도 비겼고 해서 뭐 빌럼이 최근 흐로닝은 헤이렌베인한테 두 번 다 졌고 물론 이제 알크마르 원정이라든가 뭐 아약스에서 이제 한 골 차 그리고 리그 첫 경기 이제 페노르트 비긴 거 그러니까 뭐 강팀 상대로는 상당히 좀 잘 비볐었는데 그 예전에 위트레이트 원정에서도 한 골 차로 지고 그래서 뭐 강팀하고 보면은 쉽게 무너졌던 경기가 없습니다. PSV전도 사실 두 골 차밖에 안 되고 아약스 한 골, 트벤테도 한 골. 오히려 페노르트 그리고 알크마르는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팀한테는 강한 면모를 보이긴 하는데 원래 비슷한 팀끼리 만나면 오히려 성적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연패 중이고 실점도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률 생각하면은 공격의 이제 그 부재랑 저는 즈볼레 쪽을 좀 더 봅니다. 그래서 즈볼레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는 공개를 하죠. 즈볼 승무로 승을 가느냐 물을 가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선택을 해봐야겠죠. 저쪽에 이제 공격 쪽에 이제 많이 빠져서 홈팀 승을 갈지 그래도 즈볼레가 홈에서 3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빌럼의 3연패는 없겠다. 왜냐면 빌럼이 연패는 있었거든요. 그 PSV하고 위트레트한테 질 때 이제 연패를 했었는데 몰라요. 그때도 이기면서 연패를 끊긴 했는데 그런 연패를 끊기에는 지금 결장이 여러 명 있어서 그게 살짝 좀 걸린다. 그래서 저는 승을 아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몇 대 몇으로 봐야 될까 이게. 그래도 최근에 즈볼레의 폼을 보면 한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6대4. 6대4 정도로 보고 그 다음 프라이하고 볼프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프라이 같은 경우 볼프스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왜냐 프라이가 7인데 볼프스가 5이긴 한데 승점이 같거든요. 득실에서 볼프스가 앞섰을 뿐이고 지금 13경기 치른 상황에서 프랑크 2위가 이제 승점이 6점 차거든요. 사실 뮌헨 빼면은 거의 뭐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는 확실히 홈에서 강하다. 4승 1무 1패. 근데 볼프스는 이외로 홈보다 원정에서 강합니다. 그러니까 뮌헨 다음으로 성적이 좋은 게 볼프스예요. 지금 4승 1무 1패. 그러니까 홈에 4승 1무 1패 프라이, 원정에 4승 1무 1패 볼프스. 홈 원정 성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홈에선 실점이 많은데 볼프스가 원정에선 실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득점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리 프라이가 홈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퇴장이 한 명 있었죠. 지난번에. 잠깐만. 호펜하임전 퇴장이 따로 없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퇴장 표시가 한 명 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 제가 보는 데는 퇴장이 공격에 한 명이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언제 퇴장을 당해서 계속 못 나오는 걸까? 도르트문트전에 2명이 퇴장이 있긴 합니다. 설마 그때 퇴장인가? 맞네. 그때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명 퇴장 당했는데 이게 좀 징계가 셌나 봅니다. 지금도 퇴장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호펜하임전은 아니고 도르트문트전 몇 경기째 그러면 이게 컵 대회 제외하면은 이번까지 하면 4경기째인데. 어쨌든 프라이 지난번 호펜하임전 비겼고 최근 맨행글라 3대1 그리고 홈에서 장크트한테 0대3으로 진 게 제일 뼈아팠던 거지. 그거 빼면은 사실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말고는 이제 일정이 없었는데 컵대회도 결국엔 졌어요. 아르미니아한테. 그래서 컵대회도 떨어졌다. 남은 건 리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볼프스한테 상성에서는 최근에 살짝 좋았었는데 지금도 좋긴 해요. 근데 마지막 홈 경기를 졌고 1대2로. 그리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를 이겼습니다. 호펜하임을. 그리고 요새 잘하죠, 볼프스. 그러니까 볼프스가 아까 원정 성적이 더 좋다 했는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승률이 좋거든요. 뭐 유니온 베를린, 뭐 호펜하임 컵 대회, 그리고 지난번 마인츠전도 접전 끝에 제가 이제 무승부를 봤던 경기인데 극장골로 이제 추가 시간에 터지는 바람에 무승부 조합이 안 됐죠. 그래서 4대 3으로 마인츠. 아마 마인츠가 첫 패배를 했을 겁니다. 이 경기 때문에. 해서 최근에 득점력이 높다. 왜냐? 호펜하임 3골, 마인츠 4골, 라이프치히 원정 5골, 뭐 하이덴하임 3골. 그래서 요새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하기 때문에 지금 8경기 무패. 3연속 무승부 이후에 5연승 중. 그리고 얘네가 뭐 유로파를 뛰는 것도 아니고 컵 대회도 뭐 홈에서 했던 경기였고 여러모로 봤을 때 프라이도 잘하긴 하는데 이거는 볼프스 프렌 받으면 볼프스 프렌 가야죠. 저는 뭐 프라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긴 하지만 실점이 적은 대신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점에서 한 5점 정도 앞서고 있지만 프라이가 득점에서 12골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대 이제 플러스 이제 7의 이제 상황이라서 승패도 똑같고 승점도 같고 뭐 홈의 프라이 성적, 원정의 볼프스 성적 다 같긴 하지만 득점에서 조금 볼프스가 좋다. 그리고 프라이 아시겠지만 최근 홈에서 뭐 마인츠전도 0대 0으로 비겼고 뭐 보움 슈투트 뭐 2골 3골 해서 득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승무패가 다 보인다 하시면 그냥 오버 때리면 돼요. 요거는 볼프스의 최근에 그 득점 흐름이나 프라이의 그래도 홈에서의 득점력, 물론 무득점 경기가 몇 경기 있긴 하지만 뭐 지든 이기든 뭐 비기든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요 경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5연승인 흐름이 더 빡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프스 쪽을 조금 더 보는데 볼프스의 결장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장기 부상이에요. 해서 근소하게 한 5.5 대 4.5로 보겠습니다. 6대 4 보기에는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고 최근에 라이프치히나 하이덴하임 물론 라이프치히 5대 1로 이긴 게 크죠. 그리고 마인츠전도 결국엔 역전을 했고 그래서 이 기세가 너무 좀 빡세다. 단순히 최근에만 잘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원정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프렌입니다. 프렌. 그냥 프렌 가면 돼요. 요 경기. 고민할 거 없이. 뭐 고배당 노리고 싶다면 이제 볼프스 승을 갈지 무를 갈지. 왜냐면 프라이도 홈에서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경기 무승부 본다면 무승부 짝으로 데려가도 되고. 근데 이제 오버를 봤던 이유는 장크트나 마인츠처럼 골만 안 나지 않는다면 뭐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고 만에 하나 볼프스가 뭐 지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프렌이 안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이 프라이 경기를 2경기로 가고 싶다. 그럼 볼프스 프렌하고 오버를 같이 가는 걸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 볼프스 프렌에 오버 가면은 사실 볼프스 프렌이 안 나오는 구조가 나오더라도 오버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뭐 프라이가 볼프스 상대로 1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볼프스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해서 1대1 그림이 나오든 뭐 0대 0이 나오든 어느 쪽이 2대 1로 이기든 다 이제 걸릴 수 있는 구조다. 해서 오버랑 프렌을 같이 보겠다 이 경기. 자, 그다음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서 엠폴리하고 토리노.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새 추천이 너무 안 눌려. 딴 거 바라는 거 없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랑. 자, 엠폴리하고 토리노인데 지금 엠폴리 같은 경우 토리노하고 순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왜냐면 엠폴리가 살짝 저 승점이 높긴 하거든요. 딱 한 경기 차. 근데 득실로 봤을 때도 살짝 좋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나요. 토리노가 뭐 그렇다고 실점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엠폴리가 그냥 살짝 앞서는 정도. 그리고 엠폴리가 이제 이 세리에에서 유벤투스 다음으로 무가 많습니다. 몬차랑 그리고 볼로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지금 9무고 볼로냐, 엠폴리, AC 몬차가 7무입니다. 7무. 그래서
패배가 적다 엠폴리가. 몬차 칠무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몬차는 칠무하면서도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패배가 많은 거고, 엠폴리는 그래도 승을 몇 경기 챙겼기 때문에 4패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이나 원정이나 뭐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좋긴 해요 엠폴리가. 근데 패배는 홈이나 원정이나 2번밖에 안 졌고, 이 홈에서 득점력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토리노는 얘네도 홈 원정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근데 엠폴리 쪽에 이제 공격에 이제 부상이 있고 한 3-4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알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고, 부상으로 한 2명 정도가 얘네도 한 몇 경기씩 계속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상 여부나 경고 누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몇 명이 빠집니다. 최근 빠진 거는 경고 누적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결장이 없다. 얘는 사파타가 이제 계속 장기 부상으로 지금 한 그래도 몇 경기 나오다가 팀 내 3골로 이 채아담스하고 골이 같긴 해요. 공동 선두긴 한데 7경기 뛰고 못 뛰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엠폴리에 이제 놀라웠던 점은 지난 헬라스 베로나 4득점. 엠폴리가 4득점을 한 적이 있나? 뭐 말이 안 되는 득점력이긴 해요 그때. 물론 이제 뭐 2득점 한 적도 있고 예전에 컵 대회에서 홈에서 4득점도 하긴 했는데 엠폴리가 4대1로 이길 줄은 몰랐다 원정에서. 왜냐면 요새 엠폴리가 무승부도 많았고 그리고 컵 대회도 갔다 왔었기 때문에 승부차이까지. 그래서 헬라스 베로나 원정은 좀 빡셀 거라 생각했는데 원정에서도 4득점을 하면서 최근에 나름 득점력 괜찮고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 비해서 최근에 성적이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패배 자체가 많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 토리노가 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엠폴리나 토리노나 초반엔 되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무패 흐름이 좀 갔었는데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엠폴리하고 다르게 연패도 길었고 4연패, 그리고 또 최근에 3연패, 그리고 최근 6경기 무승. 근데 그 6경기 무승 중에 무득점 했던 경기가 5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리노가 오히려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이 엠폴리보다 득점이 살짝 더 좋다고 했고 이제 실점이 조금 더 많다고는 했는데 이 득점 차이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요즘에 득점을 못해요. 토리노가 골을 넣은 건 다 초반입니다. 뭐 밀란 원정 2골, 뭐 아탈란타한테 2골, 뭐 이 헬라스 베로나전 3골, 라치오전 2골, 인테르 2골, 뭐 칼리알리 2골. 이게 다 지금 그 전의 얘기들이라서 최근에 골을 넣었던 거는 한 골 이상 못 넣고 있습니다. 그나마 넣었던 거 몬차 1대1, 제노아, 나폴리 다 무득점, 유벤투스 원정 무득점, 로마, 피오렌티나. 물론 상대가 강했던 것도 있긴 한데 요 기세라면은 엠폴리가 지금 4골이나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엠폴리가 더 좋죠. 거기다 물론 이제 엠폴리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하지만 얘도 이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골만 많이 넣었을 뿐이지 뛰는 시간이 많지 않고 경고 누적 한 명 빼면은 사실 토리노도 뭐 사파타가 빠진 거 생각하면은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해서 요 경기 지금 배당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무승부조차도 승패하고 배당이 비슷합니다. 무나올 확률이 좀 크다 보는데 토리노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이 토리노의 그 득점력이 의심됩니다. 옛날 초반에 이제 그 흐름이라면은 토리노 뭐 프렌을 가든 해보겠는데 토리노 프렌이 1.5도 안 되고 그렇다고 토리노 뭐 승을 안 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다만 이제 토리노가 지난번에 제노아전을 비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 않는 선에서 끝날 수 있느냐. 근데 제노아는 오히려 엠폴리보다 성적이 좀 더 안 좋습니다. 물론 슈팅은 2배 차이 났고 점유율이 엇비슷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그럼에도 토리노가 최근 6경기 중 5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다. 근데 그 5팀이 좀 빡세긴 했어요. 자세히 보면 나폴리, 유벤, 피오렌티나, 로마, 또 어디였지? 제노아.
제노아 빼고는 내 팀이 좀 빡세긴 했다. 그래서 자, 이 고민이 됩니다. 엠폴리의 흐름을 믿고 엠폴리 승을 가면서 이제 엠폴리가 그래도 리그에서 연승은 없었지만 컵 대회에 껴서 연승은 한 번 있었거든요. 원정에서. 근데 오늘 이기면 연승이기 때문에 엠폴리 연승을 믿을 건지 아니다. 그래도 토리노 득점력이 안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실점이 적었다. 해서 뭐 물을 갈 건지. 요거까지만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요건 그래도 엠폴리 승부 사이드로 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래도 토리노는 믿음이 안 간다. 득점이. 단순히 흐름으로만 볼 땐 뭐 헬라스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헬라스가 지금 순위가 18이긴 한데 얘네가 실점이 많긴 하거든요. 37골로. 최다 실점 팀이긴 합니다. 다만 엠폴리가 예전에 코모, 뭐 우디네세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전적들이 있죠. 유벤이나 피오렌티나 다 비겼기 때문에 이거 승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성에서도 엠폴리가 토리노 상대로 강해요. 홈에서 5승 9무 1패.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20년도 이후긴 합니다. 22년도에 한 번 졌고 최근에는 3대2로 이겼고 24년도에. 그래서 그래도 승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챔피언십도 승부 봤던 경기들 결국엔 다 승패로 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셰필드 승, 퀸즈 승, 그리고 브로미치 승. 그러니까 승무 보는 것 중에 뭐 무승부를 봐도 되긴 하는데 요새는 승무 보는 것 중에 무를 보기보다는 뭔가 승패로 좀 더 가는 게 오히려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무 보는 거는 무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승무 보는 거에서 무 봐서 이제 무승부 나온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즈볼레나 엠폴리나 홈팀이기 때문에 홈팀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툴루즈하고 생테티엔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툴루즈 지금 보면은 10입니다. 12. 생테티엔하고 있는 이제 승점이 5점 차인데 얘네가 실점이 너무 많아요. 최다 실점 팀은 아닌데 몽펠리에 다음으로 실점이 많고 툴루즈는 그래도 득점도 조금 앞서고 실점이 2배 차입니다. 16골인데 생테가 32골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진짜 적거든요. 지금 툴루즈가 홈의 성적이 원정의 생테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일 수 있다. 왜냐 생테는 지금 홈에서만 거의 다 승리를 챙겼지 원정에서 1무 6패거든요. 4득에 25실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원정에서 골 헌납한다고 봐야죠. 거의 뭐 상대가 안 되고 또 툴루즈 딱히 큰 결장이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생테 쪽은 지금 공격에 이제 출전 정지도 한 명 있고 그리고 장기 부상자들이 은근히 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수비나 공격 쪽에. 그래서 거의 결장자가 뭐 수비 쪽 한 명 빼고는 없는 툴루즈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고 상대 전적에서는 홈에서 이제 조금 밀립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전적들이 오래돼서 최근 전적은 없어요. 다 5년 전 전적들이라서 뭐 큰 상관은 없다. 그리고 툴루즈가 요새 홈에서 잘하는 게 뭐 3연승도 했었고 홈 원정 포함해서 뭐 스타드렌 원정, 몽펠리에, 랭스 이길 때 3경기 무실점도 했고 최근 오세르 그러니까 오세르가 흐름을 탔을 때 오세르 프렌을 봤던 경기였는데 결국엔 그 경기도 2대0으로 잡았고 그래서 최근 3경기 홈 무패 그리고 리옹이라든가 아니면 마르세유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씩 넣었고 그리고 예전에 니스 원정도 비겼고 릴 원정도 이길 뻔하다 졌죠. 그래서 최근에 뭐 모나코하고 파리한테는 이제 0대2 0대3으로 졌는데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그 흐름이 좋다. 그리고 생떼가 지난번 마르세유전 스타드렌 2경기 다 득점 없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리옹 한 골만 내줬다고는 하지만 앙제 4골, 낭트 2골, 니스 8골, 브레스트 4골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요 경기도 툴루즈 승을 보긴 하는데 이게 그 정도로 막 압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테가 이제 실점이 많았던 건 니스 빼면은 사실 브레스트, 뭐 스타드랜도 퇴장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간혹 리옹이나 모나코전 한 골차 보면은 야 툴루즈가 그 오세르전처럼 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앙제랑 비겼던 거라든가 그리고 왜냐면 앙제가 지금 15이거든요. 생떼가 16이고 그리고 또 홈에서 낭트랑 비겼던 거. 낭트가 지금 13위. 다 고민되네 요게. 그러니까 배당이 조금만 더 줬으면 한 1.56 정도만 줬으면 이게 무난하게 그냥 승 보겠는데 뭔가 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가해가 좀 빡세단 말이죠. 왜냐면 생태가 지금 리그 초반에 3연패하고 연패에서는 어쨌든 다 끊어냈거든요. 랑스 앙제 연패하고 스트라스전으로 연패 끊어냈고 근데 그때 홈 경기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스타드렌 마르세유 연패하고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느냐인데 근데 그때는 홈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번은 원정이기 때문에 연패를 못 끊어낼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득점력 원정이 뭐 낭트라든가 앙제처럼 해주면 좋겠지만 낭트 앙제보다는 지금 툴루즈가 순위가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낭트하고 앙제하고 조금 다른 게 실점이 좀 적다 툴루즈가. 그래서 요거는 너무 꼬아서 생각 안 하고 툴루즈 승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기 오세르전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고배당으로 이 기왕 승 노리는 거 마인까지 한번 때려보자.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생때 이제 원정의 실점을 생각해서. 왜냐면 툴루즈가 나름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뭐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르하브르도 2골, 뭐 랭스 1골, 앙제 1골, 그리고 스타드렌 원정.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승 마인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2마인, 3.5 마인까지 있어서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툴루즈가 그 정도로 압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압도하려면 뭐 스타드렌, 브레스트, 뭐 니스 요런 급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툴루즈 승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인까지만. 자, 그 다음 더비카운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더비카운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자, 챔피언십의 하위권 팀들의 싸움인데 승점이 4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비슷하고 실점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살짝 더비카운이 조금 좋은 정도? 근데 더비카운이 그래도 나름 홈에 최근에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나름 홈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4승 2무 3패로 뭐 나쁜 편은 아니고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실점도 좀 많은 편이고 해서 지금 보면은 상성에서도 일단 더비카운이 전체 총 5번 붙었는데 2승 3무. 물론 20년도 이후에 2번 붙었는데 이제 2번 다 비기긴 했습니다. 뭐 그거 빼면은 그래도 홈에서 좋고 더비카운이 원래 홈 성적이 좋았는데 요새 안 좋다 했죠. 지금 퀸즈파크전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헐시티 플리머스전 비기고 셰필드 왠지입니다. 스완지한테는 2대1로 졌기 때문에 지난번 번리전에 비긴 건 잘했지만 어쨌든 지금 6경기째 승리 없다. 3무 3패.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될 때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홈에서 골이 없었던 게 아니고 셰필드 왠지나 스완지한테도 결국엔 특히 셰필드 왠지 같은 경우엔 1대0으로 이기다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번리전 비긴 걸 이제 흐름 삼아 홈에서 연패도 끊고 이길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비카운이 크게 이제 결장도 없고 장기 결장 빼고는 그리고 오히려 포츠머스도 큰 결장이 없긴 한데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빼고는 이 포츠머스가 요새 잘한단 말이죠. 2승 2무 노리치전 비기면서 홈에서 3경기 무패 근데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포츠머스가 예전에 번리도 이길 뻔하다 졌던 경기라든가 아니면 리그 초반에 이제 리즈 상대로 3골 넣으면서 승격한 팀 치고는 뭔가 이제 좀 빡세 보였다. 근데 이제 어쨌든 포츠머스도 승리가 꽤 오랫동안 없다가 퀸즈전 이긴 게 전부였거든요. 요새 얘네가 좀 잘한다. 프레스턴, 브리스톨 3대1, 3대0으로 잡고 스완지 원정에서도 리드를 하다가 결국 비긴 거라서 최근 흐름으로만 보면 포츠머스긴 합니다. 흐름상은 포츠머스인데
제가 볼 때는 어, 더비카운이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더비카운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 엠폴리나 토리노 정도의 배당 아니면 프라이나 볼프스 정도의 배당 주면 더 좋았겠는데 1.7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흐름상 뭐 포츠머스 프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8이나 줬고 그리고 요새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 보면은 그래도 강팀 상대로 뭐 좀 비볐던 경기들도 있고 한데 더비카운도 어쨌든 지난번 버니한테 대패했다면 모르겠지만 3연패를 끊었고 지금 이번 못 이기면 홈에서 이제 5경기째 승리 없고 지게 되면 3연패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홈에서 확실히 포츠머스 상대로 강했던 더비카운이기 때문에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얘네가 연패를 비기는 걸로 끊을지 이기는 걸로 끊을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볼레하고 엠폴리 승무보다는 비중이 좀 낮아요. 배당이 더 적긴 하지만 낮은 이유가 2경기째 승리 없었잖아. 저 득점이 없었잖아요, 원정에서. 그것 때문에 살짝 좀 걸린다. 그래서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걸린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려요. 요새 추천을 눌러주는 사람이 안 와 잘.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눌러주죠. 이제 자주 왔던 분들은 눌러주는데 처음 오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잘 안 눌러주더라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바야돌리드하고 발렌시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꼴찌랑 이제 그 위의 싸움입니다. 22하고 19위. 바야돌리는 아시겠지만 최다 실점팀. 유일하게 이제 30실점 이상 하고 있어요. 34실점. 그리고 득점도 헤타페랑 같습니다. 11골. 그만큼 이제 득점도 안 좋고 실점도 많다. 해서 득실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바이돌리드하고 득점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실점에서 좀 앞서고 있고 그리고 바이돌리드가 홈에서도 성적이 꼴찌예요. 다만 발렌시아가 원정 꼴찌는 아닌데 아직 승리가 없는 몇 팀이 있습니다. 뭐 레가네스, 헤타페, 발렌시아, 에스파뇰. 얘네가 원정 승리가 없기 때문에 2무 5패. 원정 3득점밖에 안 됩니다. 발렌시아도 그래도 홈에서 좀 골을 넣었고 승리를 챙겨갔지 원정에서는 못해요. 자, 그러면 두 팀의 이제 상대 전적 최근에는 발렌시아가 4승 1패로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바야돌리드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23년도에 딱 한 번 이기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한 10몇 년 동안 이긴 적이 없어요. 홈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그만큼 전체적인 흐름은 바야돌리드가 발렌시아한테 좀 밀리는 편이고 홈에서도 최근의 기세로 봤을 때 일단 바야돌리드 컵 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보면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지난 라스팔마스전도 졌고 뭐 AT한테 홈에서 5실점 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시 비겼던 거 아니면 최근에 빌바오전 비겼던 게 그나마 이제 좋았던 거지. 최근의 흐름은 너무 안 좋다. 바야돌리드. 그리고 발렌시아 얘네도 지난번 라요전 지면서 어쨌든 마요르카전 이어 연패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뭐 베티스 4대2로 이길 때만 해도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요르카전 지고 홈에서마저 라요한테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건 이 베티스전을 4골을 어떻게 넣었나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아시겠지만 뭐 레가네스, 소시 그리고 뭐 AT, 빌바오 다 득점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믿을 건 홈인데 원정의 발렌시아는 딱히 믿음이 안 갑니다. 뭐 바야돌리드도 믿음이 안 가고 발렌시아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는 수비에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공격에 부상이 1명 있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미드필더 쪽은 거의 대부분 결장이 없는데 일단 수비 쪽에 1명 그리고 주전 키퍼가 부상입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사실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주전 키퍼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돌리드가 어쨌든 4연패, 그러니까 4연패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그 리그 경기에서 뭐 친선전 포함하거나 그러면 했던 적이 있긴 한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3연패 한 적이 딱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경기째 못 이기는 경기는 있긴 했었지만 연패를 4연패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리그 경기. 그래서 오늘 진다면은 4연패입니다. 처음으로. 근데 발렌시아 아시겠지만 잘하나 싶더니 못 이겼죠. 물론 이제 최근에 헤타페 원정에서 선제골 넣거나 마요르카전 골 그리고 뭐 라요가 잘했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뭐 전체적인 실점이나 득점력으로 본다면 발렌시아가 좀 더 좋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 실점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근데 발렌시아도 원정에서 실점이 많고 득점이 적고 바야돌리드도 빌바오나 소시 뭐 강팀 상대로 이제 비겼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발렌시아 흐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야돌리드 프랭 가긴 좀 애매하고 요거는 무 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야돌리드는. 그러니까 바야돌리드도 못 믿고 발렌시아도 못 믿고 뭐 득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발렌시아의 원정의 득점력과 실점은 좀 빡세다 가기에는.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왜냐 그렇게 된다면 바이올리드가 홈에서 뭐 빌바오나 소시한테 비긴 적이 없어야 되는데 비아레알전도 한 골을 넣었고 라요나 마요르카 그러니까 AT전 빼면은 사실 쉽게 진 적이 없어요. 바이올리드도. 그래서 발렌시아도 이번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고 둘 다 서로 사이좋게 비기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요거는. 무승부 가거나 건너뛰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승부 보는 경기들도 많은데 오늘은 대체로 배당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무가 됐든 핸디무가 됐든 뭐 승패가 됐든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또 따로 방송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해축이 많기 때문에 낮 경기가 몇 경기 있나요? 3경기인가 4경기? 국축이랑 일축이 끝났기 때문에 호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30 몇 경기인가 해축이? 그래서 내일 낮이나 오후쯤에 해축으로 오겠습니다. 해축. 그래서 어제 얘네 코펜하겐 피오 hen트 포르투 소시를 마인으로 묶였으면 한 19배 나오더라고요. 물론 포르투 소시는 봤지만 코펜 피오 hen트를 못 본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이제 마인으로 묶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안 되고 안 묶어갈 때는 또 이게 참 엇갈린다. 그리고 어제 고배당 3무도 좀 아쉬웠다. 하나라도 얻어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씩 좀 안 된 게 좀 아쉽고 어쨌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에 후원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하니까 쪽지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후원은 아프리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숲TV에서.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